에디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오늘의 경제 선생님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라살림 괜찮은지 좀 여쭤보려고 지금 소장님 모셨어요. 올해 세금이 59조 원 지금 덜 거쳤다면서요. 59조 원 이 정도의 펑크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그 역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세수 오차가 있어도 한 5% 이내였는데 네. 지금 7월 달까지 지금 2%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연말까지 가면 네. 14.8% 정도가 세수 결손이 있어가지고 네. 그 액수가 이제 59.1조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59조라는 말이 좀 그러는데 사실 저희 15% 정도 되면 올해 거치려고 했던 세금이 400조거든요. 네. 15% 60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60조는 너무 큰 느낌이니까 아마 59조로 이제 59조 네. 그냥 한 것 같습니다. 네. 6만 원은 비싸 보이니까 59,900원 막 이렇게 끄는 네, 건가요?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오차가 있었는데 주로 많이 걷어가지고 문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보수적이어가지고 예. 되게 적게 잡아서 많이 거쳤고 그거를 좀 쓰자고 했을 때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돈을 쓰면 안 된다 네. 했던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너무 많이 거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펑크가 난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오차가 큰 겁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약간의 능력의 부족을 이제 좋게 보면 그렇게 되고 예. 조금 나쁘게 보면 작년에 감세를 할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감세하면서 세금을 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네. 그 예측을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 약간 이제 그런 측면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59조 원 세금이 이렇게 부족하면 우리 국간에서 59조 원이 지금 비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경제는 괜찮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조단이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 잘 모르시는데 예, 우리가 지금 GDP가 2,000조쯤 돼요. 예. 그럼 59조, 60조라고 잡으면 네. 3%거든요. 네. 우리가 성장률 1% 목을 매달고 이러는데 네. 3%의 돈이 덜 거친 거잖아요. 네. 이건 대단히 큰 문제고 네. 이 돈이 덜 거치면 그만큼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세금을 좀 있는 사람들, 큰 기업에서 좀 걷어서 고루고루 없는 사람들, 서민한테 이렇게 쭉쭉 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국간이 비면 서민들, 없는 사람들 걱정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뭘 줄일 때 뭘 줄일 것인가 예? 하면 이제 뭐 아주 법적으로 꼭 가야 되는 건 못 줄이겠지만 네. 아주 자잘한 이제 그 어떤 사회 배려 이런 것들은 많이 줄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나 그거를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덜 세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치는데 머물렀던 괜찮은데 네. 감세까지 있잖아요. 네. 감세가 저희 연구소 추정은 89조인데 예. 정부 주장은 60조거든요. 뭐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 제가 볼 때는 저희 엎친 데 덮친 격이 지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금이 좀 부족해요. 세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세수 외평기금으로 이렇게 메우겠다. 외국한 평형기금.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예전에 IMF가 많은 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우리나라 빚이 많아서 IMF 외환 위기를 겪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때 빚 없었어요, 거의. 빚은 없었는데. 네, 거의 GDP의 10%밖에 안 됐거든요. 네. 대부분 대부분 현금이 없었던 거죠. 네. 그야말로 외환 유동성인데 네. 우리가 39억 달러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때 외환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도가 난 거죠, 한마디로. 외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서. 흑자 부도였던 거죠. 흑자 부도. 아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 겪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외평채라고 한 외국한 평기금을 만들어서 한때 4,600억 달러까지 쌓았어요. 돈을 그러니까 옆에다 달러를 쌓아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달러가 만약에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달러 얼른 사줘가지고 환율을 지키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요. 그 작년에 우리가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무려 458억 달러를 뺐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원화를 많이 이제
쓰게 된 거잖아요. 저 바꾸게 된 거잖아요. 네. 약간 여윳돈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돈을 이제 빼서 쓰겠다는 거고, 전 놀랍게도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까지 네. 이러면 안 된다. 예. 외평 기금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발표를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IMF의 우리 아픈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700억엔 규모의 엔화 외평채 발행했다. 이 뉴스를 봤는데 네네. 왜 지금 외평채 또 엔화 외평채는 발행합니까? 많이 뜬금이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의 어떤 이제 그 엔화 관련해 지금 엔화가 또 약화되고 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투자로서 부적절하죠.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그 일본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예. 뭐 액수가 뭐 크진 않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과 경제협력 강화라고 하는. 네. 근데 세수 부족도요 조금 불만인 것이 법인세는 36%, 양도소득세 53%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부자들은 저 세금이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더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만 유리지갑만 다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작년 말에 감세를 하면서 그 사실 소득세도 좀 감세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감세하고 법인세를 이제 대규모로 감세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된 거가 좀 있고요. 그 법인세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법인세가 들거치냐면 저기 8월 달이 되면 네. 그 법인세를 예납합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8월에 7조를 예납했었어요. 미리 올해 낼 세금은 작년에 미리 낸 거죠. 예. 근데 올해는 2,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8월 예납이. 7조 원 내야 되는데 2,500억. 그러니까 거의 95%가 감소를 한 거거든요. 소득이 법인세가 이제 네, 소득이 줄었는데, 줄었어요. 근데 소득은 갑자기 줄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늘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리지갑만 더 털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아 그래요. 법인세는 이득을 못 올리면 팍 줄여주는데 네. 그 감세도 했고 예. 더 줄여주고 그런데 소득은 네, 아니죠. 꾸준하니까 실업자가 되지 않고서는 네. 네. 정부에서 계속해서 세수 부족해가지고 야 추경하라 얘기하면 건전 재정해야 된다, 균형 재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허리띠 조여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기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목적 수단이잖아요. 네. 그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우리 발전을 위한 수단인데 그 지속 가능한 재정이 목적인데 지금 재정 건전성이 목적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뭐라든 빨리 경제를 살리고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어떤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무너진다 의미가 그래서 도구마에 빠져 있다는 좀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보면 빨리 현실 인정하고 좀 이렇게 상황을 대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태도를 안 바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특히 올해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 덜 거쳤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닙니까? 작년 번 거에서 올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작년까지는 괜찮았잖아요. 지금 소득세도 작년 번 거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랬죠. 네.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 올해 경기가 더 안 좋잖아요. 예. 그럼 내년 세금은 더한 것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외평채 내고 끌어다가 약간 여윳돈을 썼어요. 예. 적금 깨고 막 통장 깨고 해갖고 썼는데 이게 1년만 될 문제라면 그럴 수 있는데 네. 내년은 더 심각해진다고 한다면 내년 어쩔 것이냐. 지금 걱정이 지금 많고요. 올해 지금 돈을 못 벌어가지고 세금이 덜 거친 게 아니라 예. 작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법인세 작년 거에 대한 소득을 법인세를 올해 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 작년에도 감세했잖아요. 예. 올해도 감세했고 네, 상세했고. 그럼 내년에 더 감세가 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감세하는 액수가 영구 감세 말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감세가 또 있고 그냥 일시적으로 덜 받는 감세가 있거든요. 네. 그게 16%로 77조를 감세해 줍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감세 안 해주면 77조 더 거둘 수 있는 거를 이제 감세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 예산 재정만 보는 사람들은 밤에 잠이 안 오죠. 이게 이거 어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세수오차가 남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그 부자 걱정인데 네. 부족할 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줘야 될 때를 못 주잖아요. 네. 지방 교부금 못 주지 않습니까? 많이 삭감됐죠. 예, 지방 교부금이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안에도 삭감되지만 네. 올해 벌써 삭감이 돼요. 예. 올해 60조가 줄잖아요. 네. 그러면 지방에 주는 돈이 네. 40% 24조 정도가 네. 지방에 못 줍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 24조는 예산의 10%예요. 지방은 그거 정부에서 주는 세금으로 그걸로 지금 운영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네. 그게 하는데 문제는 그 10%가 그냥 10%가 아니고 고정 비용들 있잖아요. 예. 이거 빼면 실제로는 지방이 쓸 수 있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제 재량으로 쓰는 3분의 1로 줄면 아무래도 상하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노후 시설 유지 관리나 새로운 건 전혀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19님께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지원금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물어보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을 해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가 떠돈다나 봐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그 작년에 사실 너무 기분을 냈죠. 네. 52조 뭐 여윳돈 생겼다고 예. 작년에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예. 코로나 재난지원금 주면서 예. 그 돈을 이제 크게 쓰고 그 돈이 올해도 거칠 거라는 이상한 상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657조 원 역대 최저 증가율입니다. 이 예산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소장님? 지금 이것도 사실 저는 약간 낙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금 너무 낙관적입니까? 약간 낙관적인데 왜냐하면 올해 예상이 지금 60조 줄어가지고 341조 세금이 거치는 걸로 잡고 있는데 내년에 367조 잡고 있는 거거든요 세금을. 그 내년에 그래도 20조가 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경기가 최악인데 네. 그러면 덜 거치 거기다 감세까지 했으니 올해 수준에서 유지하는 거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보다 20조를 더 세금을 거둘 거다라고 예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저하고 뭐 이렇게 맨날 얘기하면서 좀 시간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라고 했던 그런 패턴이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네. 아까 이게 지방이나 이런 데 주는 돈은 또 내년에 더 줍니다. 더 줄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내년에 아예 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더 줄일 것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재정 위기 아닙니까? 재정 위기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좀 불황이지. 네. 근데 경제 위기 없는 재정 위기예요. 그래요. 그게 참 특이한 일이죠. 네. 경제 위기가 왔었어도 예. 재정으로 그걸 극복해냈던 거는 많이 있었지만 네. 경제 위기가 없는데 재정 위기가 온 거는 사실상 처음이에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제 위기 없는 재정 위기다. 네. 무슨 말인지 확 와닿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받을 돈은 줄고요. 그러면 소득은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좋아질 기미는 없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 서민들 정부 예산으로 서민들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게 지금 최우선 아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소득을 재분배하고 네. 자원을 재분배하고 경기 조절 기능이 있거든요. 네. 형편이 좋을 때 좀 돈을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쓰는 건데 네.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돈을 안 쓰는. 네, 조이고 있어요. 예, 그 굉장히 큰 지금 제가 볼 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네.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덜 걷으니까 좋겠죠. 네. 기업하는 사람들도 좋겠죠. 그런데 서민들 그리고 꼭 이 세금이 필요한 사람들 약자들은 굉장히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번에 뭐 이제 내년 예산안에 조금 뭐 이렇게 기초수급자 5만 명 늘리고 이런 건 있긴 한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5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500만 명 그 이상의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없이 가게 되면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위기가 계속될 우려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바로 처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땐 도구마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좀 인정하고 힘들 때는 뭐 예를 들어 재정 뭐 국채도 발행할 수 있고 아니요, 그 추경호 부총리 추경도 없다. 추경 없는 추경호. 네. 그리고 다른 추가 재정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너무 기재부가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무적 판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작년에 분명히 세수가 좀 덜 거칠 것 같은데라고 사실 틀릴 수 없는 전망이거든요. 예. 그런데 틀린 거죠. 그거는 이제 일부러 틀렸다는 저는 그렇게 그분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일부러 틀린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 국채 발행 없고 하지만 쓸 건 또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감세를 하면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그 낙수 효과, 감세를 통한 경제 효과를 그걸 긍정적으로 는 학자들도 한 10년은 있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아니 낙수 효과는 전설에나 존재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했지 백번 않습니까?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10년이라고 보는 거죠. 네. 이영 중기부 장관이요 국회에 출석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맞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물었어요. 근데 네. 맞다 이렇게 답했네요. 그래요? 네.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럼 이건 코로나 때는 좀 괜찮았는데요. 네. 코로나 때도 좀 버틸만 했는데 지금 이제 세금 내고 임대료 오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중소상공인들 많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할 땐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살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 세금을 걷어서 다시 재정을 보충하는 것이 기본적인 재정 원리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들 써야 돼.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들 써야 돼. 들 쓰게 되면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워지고 세금 들 거치겠죠. 그래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자, 네. 경제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올 하반기 어렵다. 내년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나라 살림 말고 개인들은 개인 살림 어떻게 조금 대비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도 내릴 것 같지 않고요. 네. 미국은 지금 연말에 금리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금리를 잡고 있는데 들썩거려요. 지금 네. 시중금리는. 지금 부동산도 다시 좀 살아나려고 했던 것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이렇게 됐던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상황을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좀 그 낙관을 좀 걷어내고 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부동산은 왜 들썩거릴까요? 이번에 50년 예. 정부에서 모기지로. 부동산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벌벌 떨면서 예. 부자들 땅 주인들 그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벌 떨면서 바로 처방을 내요. 그 결과로 가계부채가 105%까지 됐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이 부동산 부채잖아요. 네. 그 돈이 또 그나마 경제를 살려야 될 돈들이 그쪽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총선을 의식해서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큰 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아니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도 얘기해요. 우리도 그냥 세금 풀면 지원해주면 인기도 얻고 그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갈 거다 얘기하는데 네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부처럼 우리는 세금 퍼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전 정부 때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 코로나 때만큼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경제 최소한의 평상시 정부 했던 기능 정도만 수행을 해도 제가 볼 때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정부가 그냥 평상시에 하던 기조에서도 지금은 후퇴했습니까? 그럼요. 보통은 이제 재정이 한 10%씩 증가를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명목 성장이 5%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해서 막 이게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오히려 줄이고 있는 거니까. 줄이고 있어요. 예, 지금 내년 예산 자체가 올해보다 지금 사실상 늘긴 했지만 아니, 전 정권처럼 예산 네. 늘리고 재정 지출하면 쉽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줄이면 그만큼 경기 활성화가 덜 돼서 또 다시 또 세금이 덜 거치는 악순환이 되는 건데 아니 줄여야 네. 세금을 줄여야 경제가 활성화된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조차도 당장 경기 좋아지지 않는다. 네. 10년은 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저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감세로. 네, 그걸 믿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8665님께서 법인세 소득세 감세해 주면서 허리띠 졸라맨다는 정부.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3조 원 넘게 지원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물어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3조 원 주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정을 이렇게 줄이는 상황에서 R&D도 4조나 줄이는 상황에서 이 3조에 이건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좀 정치적인 혹은 예. 전시성 이런 것에 좀 치중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R&D 예산 너무 줄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네. 이 저 씨앗까지 다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먹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예산 잘만 써도 좀 효율적으로 써도 경제 위기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우리만 경제 성장률도 이렇고 또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네. 걱정이에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카르텔을 예. 진짜로 좀 척박파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상하게 좀 작은 카르텔만 신경 쓰시고 큰 카르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경공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